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올여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일부 지역에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바깥 활동 줄이시고 물 충분히 드시면서 폭염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워서 오늘은 얼음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요. 뜻은 다 아실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요. 실제로 빙산은 물 위에 떠오르는 부분이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2% 진짜는 다 물속에 가려져 있는 거지요. 타이타닉이 침몰한 것도 빙산과 부딪혀서 그랬습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카메라에 잡힌 것이 그 정도 아닙니까? 국무회의 중에 국민 앞에서 코를 풀고 열차에 신발을 올리고, 이것도 기본이 안 된 품성,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수시로 터져나오는 경로설이 뭘 의미합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일각만 보지 않습니다. 빙산 전체를 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정어리언들입니다. 빙산 탐험에 나서 봅시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백운계 정치 1번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송 중에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또 선정해서 글래머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1만 6천 얼마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1만 7천이 됐습니다만 조금 증가세가 더딥니다. 보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누른 분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니님께서 날이 더워서인지 정어리떼가 모여들지 않네요. 숨차더라도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정치 1번지로 오세요. 항상 기다리고 언제든 열려있는 정치 1번지, 인정 많고 맘씨 고운 정치 1번지입니다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두루마리님, 안진걸 소장님 오늘도 무지 덥다네요. 열일도 좋지만 물 많이 드시고 그늘에서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셨는데, 우리 두루마리님은 안진걸 소장님 열일 많은 거 잘 아시는군요. 날씨가 정말 덥지요. 아침에 나오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남자친구 상식이님, 백운갱크님 앞으로는요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했다 그러면서 살아야 한답니다. 그러겠네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내년에는 아이고 그나마 작년이 나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갈수록 더워지니까요. 네, 정말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이황님, 가래, 똥, 코풀기 오늘은 무엇으로 점심 맛없게 할란고. 죄송합니다. 요즘에 며칠 계속 지저분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입맛 떨어지겠는데,
아이고 좀 심했죠. 오늘도 그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너무 기본이 안 된 거고 오늘 우리가 빙산의 일각을 다뤄볼까 하는데 이것도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김정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더운데 막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시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아, 그럼요. 지난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도 가가지고요. 우리 이채양명주 파란리본 운동본부 예.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사진도 찍어서 널리 알렸습니다. 참 그 잘했어요. 현수막에 보면 백운기의 정어리 TV라고 딱 써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널리 알렸고요. 이 방송 끝나면 날도 더운데 요즘 제일 국민들이 열받는 게 지금 불법 스팸 사기 그 유혹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아, 왜 그렇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그렇죠.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저 변호사님 주식도 하지도 않는데 김종 무슨 박사.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엄청 엄청 주식, 코인, 그 다음에 무슨 리딩방, 뭐 별, 그 다음에 무슨 뭐 리뷰다 하는 알바, 뭐 별게 나오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디선가 털린 것 같습니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털렸다고. 아니면 네. 어디선가 불법으로 제공을 했거나요. 그래서 좀 이따 1시에 여러분 1시에 서울경찰청에 참여연대랑 민생경제연구소가 이거 수사해달라고 예. 수사 의뢰하러 갑니다. 아, 이거 진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자의 상당수가 대부분 보이스피싱 아니면 사기 유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하는 문자 오는 것도 심각한데 그거 혹시 잘못하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날리는 분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더 큰 문제입니다. 요즘엔 아주 또 지능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주문했는데 도착 안 됐으면 연락 주세요. 뭐 이런 문자라든지 맞습니다. 아주 뭐지 나 안 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보게 만드는. 네. 저도 교통 범칙금이 나왔는데 네. 3회 누적이 돼서 이걸 확인하게끔 링크를 걸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그건 진짜인 줄 제가 알았어요. 실제로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무슨 정보를 기입하도록 돼 있어서 어머 이거는 좀 보통의 경찰청 그런 것과는 구동이 다르다라고 네. 해서 멈췄는데 그래도 이거 진짠가? 라고 해가지고 앱까지 깔아서 내가 혹시 뭐 교통 위반을 한 게 있는가 했더니 없었고 찾아봤더니 이거 보이스 피싱 같은 예. 건데 그 부분도 그래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그때는 영원으로 만들려고 누가 조언을 해주셔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똑똑이 장윤미 변호사도 그렇게 당할 정도면 너무 감쪽 네. 같아요. 당할 뻔한 거지만 네. 귀하의 물건이 세간에 걸려 있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2달 전인가 어디에 온라인 쇼핑을 했는데 그게 걸려 있나 막 별별 완전히니까 그런 사기꾼도 문제지만 그러면 그 문자는 일단 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요것만 짚고 넘어요. 일단 우리의 정보가 어디선가 털린 겁니다. 카카오에서 털렸던 그 대규모 SNS 털렸던 아니면 정부 사이트에 털렸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신 3사가 그런 업체들에게 그런 문자 발송을 허용해 준 겁니다.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문자 왔다거든요. 이 사기 문자하고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가. 그러니까 문자를 불법으로 팔았거나 아니 핸드폰 번호를 불법으로 팔았거나 털린 것. 그다음에 그것을 돈을 좀 받고 무조건 다 발송하게 만들어준 통신 3사. 이 양쪽 다 철저한 수사를 받고 아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거예요.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저는 예. 그냥 지워버려요. 저도 아예 아니 보지 저도 않고. 막 지워버리고 지우는데 뭐 그러는데 하루에도 수십 통이 와버리니까 지우다가도 성질이 난다고 요즘에 사람들이. 들어서 확실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어제 우리가 잠깐 그 보고 화를 많이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중에 코를 푼 거는요. 그건 어떤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 국민 앞에다가 코를 풉니다. 국민한테 코 푼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는 건 더 큰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최혜병 특검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경로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수양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처음 봅니까?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카자흐스탄에서는 협력 죄송합니다.
전력산업협력에 관한 죄송합니다. 전력산업협력에 관한 아니 코가 나와도 이렇게 가볍게 닦는 거는 몰라도 풀었잖아요. 예. 그거를 풀 때 장희민 변호사님 좀 옆으로 돌아서 아, 풀든. 당연하죠. 대부분 그렇게 네. 하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콧물이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안 닦는 게 불가피할 텐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의식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국민 앞에 하는 모두 발언 형식이잖아요. 국무회의 공개하는 거는 국민들께 메시지. 예전에도 뭐 총선에서 지고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 비겁하게 한 발짝 물러나서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입장만 드러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더 잘 알 텐데 저런 뭐랄까요 좀 무개념인 그런 행동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뭐 정말 앞자리에 발을 올리고 아주 아나무인식의 행태, 발언, 언사, 행동 그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저거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족발 열차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 편한 지인하고 밥을 먹다가도 재채기가 나오거나 콧물이 나오면 일단 양해를 구한 다음에 뒤로 거의 사람 대부분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절이라는 것도 본능이잖아요. 배운 대로. 맞아요. 뒤로 한참 돌아가고 뭐 한 다음에 좀 죄송해 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 손수건까지는 안 나는데요. 보통 저렇게 하면 그 손수건을 뒤로 숨깁니다. 숨기거나 원래 자기 품에 넣는데 손수건을 옆에다 또 놓대요. 그것을. 아유 이건 얼마나 평소부터 공적 마인드 그다음에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얼마나 없는지. 사실 당선인 기자회견 할 때도 그 현역 국회의원 이용 의원한테 야 서류 갖고 와 이렇게 반말로 소리 지르는 게 나옵니다. 당선인 첫 기자회견 할 때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는 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후보 시절에 열차에 발 올리는 것도 보십시오. 저거는 혼자 앉아서 갈 때 앞에 발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구두를 신고 발을 올려요. 그 다음에 저기 앉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구두를 신은 채 좌석에다 발을 올린다?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아까 장미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서 결제 받으려고 하니까 다리 딱 올려놓고 책상에다 놓고 가, 맞아요. 네. 놓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빙의해 보면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192대 108을 줄 수가 있어? 석유 나온다고 얘기하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왜 특검하겠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국민들에게 좀 경로하고 있는 거겠죠. 경로하는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코를 푸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한 무게감,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검찰총장 때 지시 내리면 다 관철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왜곡되고 변절됐었던 과정 자체가 지금 자기의 대통령 직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분명히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 정도의 상식이 없는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에 대한 아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철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품성이 기본 수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특검하자고 하는 겁니까?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갖다 주고 나올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냥 아련했겠습니까? 다 뭐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심지어 분명히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종결 처리합니다. 우리 정의련들은요, 그 빙산을 딱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미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 아이디가 디올 뿐일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세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의혹은 참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다 가려져 있고 살짝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빙산을 탐험해야 됩니다. 지금 최혜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저기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지금 범죄 기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던 그날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 전화했다는 사실도 지금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통신 기록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인은 부하 직원들의 이른바 오바로 현장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실족사하게 된 것이지 본인 잘못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통화 내역이 계속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밑에 그 지목됐던 이 부하 직원들이 통화를 합니다.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야, 지금 사단장님 엄청 화가 났대. 이 정부는 정말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경로에 휩싸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물난리가 나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러 해병대원들이 출동을 한 건데 왜 수색자를 제대로 좀 찾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성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해요. 그러면 누가 지시한 겁니까? 본인은 부하 직원들한테 떠밀면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그랬다는 건가요? 정면 반하는 그런 구체적인 통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게 잘 보이게 수색하는 모습 잘 보이게 하라고 지금 사단장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부하 직원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화를 낸다는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요. 정답은요. 본인 잘못이라고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해병대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통화 기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 낮 1시 25분부터 4분 51초 동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날 오후 4시 21분에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신범철 차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고 이런 통화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임기훈 전 비서관이 이시원 전 비서관과도 5차례 통화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 비서관과 두 번째 통화한 뒤에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래요. 김종국 원장님, 이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휴가 날이었거든요. 근데 휴가 중에 이렇게 전화 통화를 열심히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8월 2일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요. 예. 자료를 이제 이첩된 자료 갖다가 다시 뺏어오는 게 8월 2일 날 벌어졌던 조치 상황이었었고 8월 2일부터 8월 8일 날 대통령이 다시 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조사 방향이 8월 8일 날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수사를 이런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를 하게 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이런 지침들을 갖다가 방향을 바꾸게 했던 과정으로 보이는 거고 이 과정에서 아마 상층부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 아니면 전화 통화들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세 덩어리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7월 중순에 임 사단장이 벌였던 잘못된 행위. 두 번째가 7월 31일, 8월 2일, 8월 8일 대통령의 경로와 그다음에 통화 내용, 그다음에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벌어진 보고서 조작 과정들.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정점이 누구냐? 지금 전화통화 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정점이라는 게 지금 다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지시 내리지 않았으면 저렇게 많은 국무위원과 핵심 참모들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조율하거나 상황을 바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저런 정황 자체의 가장 정점이 대통령. 그러면 저는 뭐 공수처가 지금 쫄아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핸드폰 확보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게 확보가 돼야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내놨다고 하는 핸드폰은 깡통폰이잖아요. 저거는 빨리 본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본체 핸드폰을 확보하는 것을 공수처가 진행을 했을 때 그나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공수처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그만큼 공수처가 이럴 만한 역량과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은 특검으로 가고 있고 모든 방향은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근데 뭘 더 이상 확인해야 되죠? 어디까지 파야 되는 거죠? 이거 갖다가 저희가? 맞습니다.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지금 전화를 해봤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 휴대폰 벌써 반납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물론 폐기하면 범죄 증거가 사라지니까 우리로서 안 좋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자기가 개인으로 전화한 게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선 전에도 당선 후에도 그랬고. 근데 아직도 개인 번호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해봅니다. 전화 받으면 재밌겠는데? 하야로 오셔야 돼요. 누구? 대통령 부인한테도 전화드리고요. 당사자 전화드립니다. 틈만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하야로 호소드리려고. 그러면은 안 받으세요. 윤통 전화번호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네.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은 없는데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안 소장님 전화번호라는 것은 알까요? 모르겠죠. 아마 모르는 문자 번호인데 메시지는 안 아마 제 보내봤어요? 느낌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놈이 계속 전화를 한다. 4251로 끝나는 번호인데 네. 요놈 누군지 아마 보통 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냥 한 번 오는 전화 안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콜백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근데 전화가 3번, 4번 부재중으로 와 있으면 이분은 누구지 궁금해서 저도 해보니까 누군지 혹시 부하들한테 부탁일 수는 있죠. 그래서 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김건희 씨도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거든요. 사실상 기자들이나 아는 구구 유튜브나 아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알려줘요. 이제 하고 했더니 안 받아요. 근데 뭐냐면 지금 김종 박사님 이야기 너무 잘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개인폰을 쓰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바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진짜로. 폰 인위 제출이라도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도 쓰고 계시지 않느냐. 그걸로 도대체 작년 7월 30일 분명히 이종섭 장관이 대면 보고까지 해서 박정훈 대령한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 진짜 조사 잘했다고 박수 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날 이종섭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 용산에 전화 한 통 오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는데 그게 그때 윤석열이 격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청와대 내부폰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이종섭 외국에 있는데도 전화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통화 기록 심지어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통화다 보면 음성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에 타치돼가지고 그 음성 녹음 코너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임성근 등도 음성 녹음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대조해 보면 이것은 금방 최상면 특검이 아닌 윤석열 특검법이라는 진상. 결국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직권남용해서 처음에 8명이었던 피의자들을 6명으로 줄이고 나중에 2명으로 줄이고 임성근은 빠지고 국방부 조사 결과는 중간에 임성근의 범죄 혐의가 더 구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최종적으로 2명이면서 내용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이 살아있습니다. 공수처 여러분 바로 압수수색 시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통화 기록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낼 수 있을 텐데 특검은 지금 폐기가 됐고 법안이 공수처는 지지부진하고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요. 부하들이 과도한 의혹을 부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참 비겁한 군인입니다. 이런 지휘관을 어떻게 지휘관으로 삼고 일을 해왔을까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당일날요. 이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들한테 크게 화를 냈다 하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사단장님이 포상대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칠화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화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너가 만약에 사단장을 좋아하면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중 인근의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지금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야, 네 말 안 듣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건드는 거잖아요. 김종원 장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대통령하고 성격이 닮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유하나 보네요, 아니, 진짜. 생각을 해보죠. 부하 살린다고 탄원서를 내면서 그 탄원서에다가 부하 잘못이라고 적시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탄원이라고 하는 건 부하가 이런 일로 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왜 그따구로 했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내용 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 3대대 지역 가셔서 엄청 화를 냈대. 아니, 자기의 가장 상관이 화를 내면 현장 상황과 무관하게 과도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색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로에서 자기의 부하들을 위험의 현장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녹취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또 강인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장병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냥 목숨 걸어라. 니네들이 무슨 생명체냐. 분말 없이 죽어주는 죽어주는 그냥 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그 이유는 자기가 계속 위로 승진하기 위해서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행위를 위해서 너희들이 목숨을 잃는 것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누가 군대 보내겠습니까? 누가? 이7 여단장이 이제 경로를 당하고 꾸중을 엄청 들은 거 아닙니까? 야, 심지어, 야, 니 밑에 대대장이 말도 안 듣지? 이거 이제 백운 갱패 말처럼 그 보통 우리가 지휘계통에서 가장 치욕적인 말이잖아요. 야, 인마, 너는 무능해서 후배들이, 부하들이 네 말도 안 듣는다며. 그러니까 7 여단장이 오죽해서 아마 추정컨대 이거잖아요. 중령들한테, 야, 니들이 만약에 사단장 만나면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변에 들어가서 사단장이 경로한 대로 시킨 대로 싹 수행했다고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좀 해달라고. 이 7여단장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꾸중 듣고 심지어 모욕까지 당하니까 대대장들한테 야, 사단장이 분명히 올 건데 만나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뭐 그 해병대 옷 입고 격자무늬 모양으로 막 이게 정말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 죽음으로 몰아간 과정의 예. 시나리오처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실에서 작동을 했는데 이 사단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위급한 전시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잘된 부분들을 전시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진짜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비극적인 공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 현실에서 이게 나타나 버린 거죠. 이제 우리 정어련들이 거의 전문가가 다 돼가세요. 샌드위치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윤 대통령, 임기훈, 유재은, 노규호 순으로 이뤄진 통화에 이어 오후 2시 4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 넘어간 최혜병 사건 기록 해소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가 진행되던 2시 44분 유 법무관리관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도 전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체계 시스템 어떤 것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구멍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최혜병 특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통과가 돼서 그것도 7월 19일 이전에 통과가 돼서 통화 기록 딱 확보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빙산의 일각 그 빙산 탐험을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데요. 이 석유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또 천공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정말 석유 있을까 하는 것도 있고 있다면 좀 믿을 만한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처음 주어진 처음 들은 의심이었죠. 그런데 그야말로 빅3라고 하는 주요 업체들이 다 떨어지고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그 아브레우 쪽에 그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액트지오가 140억 배럴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그걸 추가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추가 검증을 했다는 데가 어디냐? 엑슨모빌이라고 좀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레오가 15년간 근무했던 데입니다. 거기에다가 검증을 맡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관련해가지고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발표를 들어보시죠. 5월에 추가적으로 해외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과 추가 검증을 했다. 액티지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이때 그러면 검증을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투자 의향까지 이어졌던 건지 처음에 접촉했던 그 상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촉을 하시게 된 건지 혹시 아브레오 박사와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여서 그랬던 건 아닌지 그 부분이 하나 더 궁금하고요. 첫 번째 검증 절차는 아브레우 박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고 저는 이제 약간 글로벌 기업에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 데이터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보자 하는 이런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증 절차와 동시에 혹시 포텐셜이 있으면 아까 투자 절차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장유 변호사님 네. 상식적으로 크로스 체크라는 것은 관련이 없는 데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곳에 맡겨야죠. 그래서 저 기자회견장에서도 어느 업체에 맡겼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 사장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 유지 협정에 따라서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엑손모빌이었습니다. 엑손모빌은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간부까지 해가지고 성장했던 평생 몸담았던 회사라는 거예요. 예. 그 회사와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기업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인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다 아는 기업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0억 배럴이 지금 묻혀있다. 굉장히 이 액트지오에서 검증을 정확하게 한 거다. 수치도 산정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엑슨모빌에. MBC 기자가 별도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럼 투자하시겠냐? 투자는 안 한다는 취지로 회답을 했던데 그게 경제성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기업으로서 왜 또 투자는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경위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한 것인지 대단히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죠. 지금 그 말씀만 하면 다 아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준비가 돼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메이저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그런 큰 기업인지 이 여부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하면 금방 아는 기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단계는 어느 단계냐? 준수 계약하고 데이터룸 잠시 오픈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했고요. 데이터룸을 며칠간 같이 검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 추가 데이터를 좀 더 해보자 하는 식으로 관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그 단계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빨리 가 있고 지금 우리 수차 단계에 보면 NDA 체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룸 오픈돼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김정욱 원장님.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통령이 얘기할 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일단, 제가 볼 땐, 최근에 또 이 김동섭 사장이 또 이상한 얘기 했어요. 30만 배럴은 90%다, 확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40만 배럴인가의 최대에서 갑자기 지금 톤 다운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맨 처음에 의혹이 됐던 게, 소위 이 아브레우와 같이 공조자였던 사람이 같이 동일하게 사업을 했었는데, 그 공조자의 제자가 석유공사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 3인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가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대형 호주 업체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이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했던 것 아니었겠느냐. 그럼 이 보완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위 우드사이드가 빠져나간 이 공간이 우드사이드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입찰업체 3개 중에서 말도 안 되는 2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1인 기업인 엑스지오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고 방금 보셨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요? 아니, 상식적으로 세계의 이 기업이
입찰을 했으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2개 업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섭 사장, 서기공사 사장 스스로 발언 하나하나 내용도 계속 거짓말의 상황들을 갖다가 계속 무마하기 위한 거짓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제일 큰 문제는 누가 시작했느냐? 전 대통령이라고 봐요. 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예. 근본적으로 짚어야 될 것이요. 석유 시추 여부는 윤석열 본인이 승인했다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죠. 시추 여부 권한이 없습니다. 시추 여부는 제가 절차를 확인해 보니까 석유공사가 그냥 공기업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다만 석유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산자부랑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박정희 때 이후에 한 번도 이런 거 발표한 적 못 봤잖아요. 대통령이. 발표를 해도 그때는 시추라도 한 다음에 예, 발표했어요. 그렇죠. 발표를 해도 사장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석유공사에서 차관 정도면 예, 국내 사업 개발처장이나 근데 국민들에게 정말 조금 더 알려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장관이나 차관이 나서서 석유공사 사장하고 함께 근데 그 사람들 다 뒤에 있었고 심지어 석유공사는 산자부 석유공사 직원들도 대부분 몰랐다 그러고 산자부도 대부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팩트로 확인됐잖아요. 자, 그럼 저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지금 그동안 원래 안 나타나다 다시 나타났는데 아마 산자부나 대통령실에서 자네도 나서서 해라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6월 초에 임기가 끝난 사람입니다. 너무 예, 놀라운데. 요건 팩트입니다. 언론 뉴스버스에 언론 보도 나왔고 저도 예. 상당한 저희들도 이제 정보망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마 유임될 거라는 예,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유임을 노리고 또는 석유공사 차원에서 그동안 석유공사가 계속 그 자원외교 사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자본잠입 상태고 국내 혼났는데 그 다음에 석유가 아니라 알리빼기 시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니까 석유공사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무리했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최소 5천억에서 몇 조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임기가 끝난 사장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 말에 이분이 이걸 기획했다는데 본인이 기획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뭐 석유공사에 가는 윤석열 측근 검찰 수사관이 감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팀이 가동될 수도 있다고 지지율을 높이고 김건희로 향하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했다는 설인데 아브레오 옆에서 기자회견한 사람 그 사람이 곽원준이라는 수석위원이라는 직책으로 나옵니다. 국내 사업처장도 아니고 석유공사 사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수석위원은 퇴직 직전에 임금 피크제 지원해 주는 명칭인 겁니다.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웃기죠.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임기 끝난 사장과 퇴직 직전에 임금 피크제 직원이 둘이 주도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산자부에서 산자부 패싱된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할 사람이 부족했나 봐요. 산자부가 갑자기 TF를 꾸리고요. 그 아브레 옆에서 기자회견 진행했던 곽원준이를 산자부 TF로 지난주에 끌고 왔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차분히 잘 준비된 거였으면요. 발표도 대통령이 갑자기 할 필요도 없고 사장이나 산자부 차관 정도 나서서 했을 것이고 이미 산자부 내에는 TF가 꾸려져 가지고 석유공사 내 베테랑들은 산자부 공무원들 같이 TF 꾸려서 진행이 됐어야 돼. 근데 부랴부랴 아브레 옆에 붙어 있었던 곽원준 수석위원 퇴직 직전 임금 피케지 직원인데 그 사람이 지난주에 산자부로 파견나간 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날림 중에 날림인 거죠. 신수염 고래님이 경향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고 보내오셨는데 한덕수와 조태용이 엑슨모빌에서 임대료 받았다라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임대료 받고 이런 거 좀 논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 업체가 엑슨모빌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형님 TV님 물어봅시다. 한국 석유공사입니까? 한국 비리공사입니까? 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조사수님, 앵커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 수고 많으신 안진걸 소장님께 산삼 침향원 전달 부탁드립니다. 정어리몰에 선물하기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희랑이님, 윤석열 탄핵이 답입니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슈키님, 백운기 앵커님, 정치본색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2번쯤은 댓글을 남겼는데 단 한 번도 읽어주시지 않네요. 비결이나 방법이 있네요.
비결 찾으셨네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댓글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작진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올려주는데 앞으로 치킨님 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치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잊지 않고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글도 올라와요. 지금 쏘쏘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천공 말 듣고 곧 시추 취소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안진걸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천공이 느닷없이 또 석유 시추 뭐 그만하자 또 이야기를 했대요. 이건 또 무슨 상속세 30% 이하로 깎아라고 지침 내리고 그쪽으로 좀 국정을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도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이 뜬금없는 석유 발표가 천공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 했는데 아니 그나저나 천공은 무슨 국정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뜬금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1월 달에 했다는 거잖아요. 예. 1월 달에 그 본인이 얘기한 게 동영상은 그 다음에 올라온 겁니다만 근데 작년 2월 달인가에 계약을 해서 12월 달에 액트주가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했다는 얘기는 석유공사에 있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흘러나온 거 아닌가? 그런 정보를 듣고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석유 얘기를 왜 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천공에게도 다양한 정보가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 주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익을 갖다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저는 천공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예언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과 정부의 정보들이 이로 유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인이 지금 면피하려고 야, 이제 석유 시추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빨리 제가 볼 때는 천공의 입을 막아야 돼요. 입틀막은 거기를 해야 돼요. 거기는 입틀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술의 국가가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죠. 주술공화국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되게 중대한 문제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짜 국정이 농단되고 있었던 거죠. 2년 지금 동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천공이 해라 마라 했다라고 해서 석유 시추 중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나라도 아니고 개판이 되는 거겠지만 아무튼 뭐 석유와 관련해서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면 안 된다, 팔 일 없다라고 하는 게 더 수상한 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뜬금없는 석유 시추 발표했을 때 의심했던 것 하나가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이미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천공도 이야기했잖아 안 나올 거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천공 그 발언 준비가 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 밑에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건드려도 돼요. 이제는 우리 기술이 전부 다 성장을 했어요. 세계하고 손잡을 만큼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데 만일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석유라는 걸 찾으니까 석유로 빗대 보자고. 많이 나오면 돈이 엄청나게 벌려요? 안 벌려요? 그럼 되게 벌리면 대한민국 사람 다 놀고 먹고 살면 되겠네. 엄청나게 지금 좋은 질량의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이걸 팔면 돈이 엄청나게 벌리면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 나라들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나라를 관리 못 해가지고 지금 힘들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런 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뭘 들을 게 있나요? 일단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석유가 대한민국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그것을 파면 굉장히 다들 놀고 먹게 되고 석유 어쨌든 자원에 기대 가지고 국가 운영했던 나라들 중에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뭐 되게 위험해지고 국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아예 파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발언을 보면. 근데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뭡니까? 본인이 국정 운영에서 어떤 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언사와 본인의 의견이, 왜냐면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대선 국면에서 왕자를 손에 그리고 나온 대통령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이 자원과 관련해서도 1월 달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시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의구심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정리한 내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용산을 옮기는 것부터 여러 국정의 정말 주요 고비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의 뒤에 이른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천공 관련된 것은 이렇게 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언젠가 그 국정농단 이제 특검,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받아들여서 수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 세력이 천공하고 엮여가지고 함께 뭐 추진한 이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사 개입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저는 아까 그 김종국 박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이라는 건 직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권력자의 거리에서 오는데, 그래서 김건희가 V0, V1, V2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천공도 그 정도의 지금 이세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법요건에 무슨 한동훈이도 얼마 전에 만났다고 막 설쳐 다니는 그 사이비 해병대 아저씨가 한 분 있는데 그 사람도 천공 만나갖고 막 뭐 녹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천 군수 부인이 저번에 뭐 명품 선물 받았고 제2의 김건희처럼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공이 서천군에 나타나니까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윤석열, 김건희 세력 중에 상당수가 천공한테 붙어 있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로비나 청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서 천공은 자기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 그걸로 또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게 또 역으로 윤석열, 김건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상은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은 이권과 로비와 국정농단, 비선 개입으로 엮여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하여튼 이런 그 이상한 자가 나라를 이렇게 뭔가 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박은경님, 말인지 빵꾼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사기꾼 무당 천공 물러가라. 그러셨고요. NSJ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윤통이 무슨 발표만 하면 천공 찾아가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혹시 천공이 무슨 얘기 했나? 찾아보게 돼요. 심지어 최수영님, 용산 출입구에 세웠던 5기둥을 잘못 박아서 그걸 빼고 오광구 기둥을 그쪽에 뚫어서 기둥을 박는다고 함.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속을 말하고 있는 게 슬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거기에 이제 흉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흉관 5개를 박아놨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주술적인 의미로 거기에 동물의 사체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이 무속 주술과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그 5개 흉관과 같은 형태로 그 동해 앞바다에 시추공을 뚫는 것으로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라가 어찌 이래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튜브를 보면 무슨 이렇게 주술적인 걸 해가지고 용산 앞에 뭐 5개 뭐 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대한 시추관 5개가 동해 앞바다에 박히면 오방신이 되어서 한반도에 선순환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대신 그 악재가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북한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통일을 2025년 가을에 통일을 하고 통일 못 시키면은 뭐 스승이라고 안 불러도 된다 나를.
그러니까 북한에 악재를 보내고 뭐 전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게 그냥 치부되면 아 이런 이야기를 약간의 헛소리에 가까운 망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망상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네에서 끝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여진이 국정 운영에 개입한다는 의혹과 의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기꾼에 가까운 뭐 사기꾼일 거예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저렇게 강연하고 돈을 받나요? 아니, 저 기사 유료 강의로 돈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뭐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 천공이 아니면 윤석열 아니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사 방금 나온 기사가 속보 영일 만에 무슨 고속도로를 건설해요? 3조 4천억 원 규모의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어디를 횡단한다고요? 저 지금 바로 좀 떠서 지금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예.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라는데요. 영일만이면 포항 아닙니까 거기가? 예. 지금 저기 그 앞에 석유 나온다고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소형 모듈도 되게 이것도 되게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거래 이렇게 뭐 이거 갖다가 배치하는 과정에서 부패 비리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뭐 오늘 뭐 경산 민생 토론회 간 거 네, 뭐 그건가 거기서 봐요. 나오는 그런가 봐요. 발언들입니다. 지금도 민생 토론회 그걸 돌아다니나요? 네,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총선 때 이제 총선 때까지만 하고 안 하면 선거법으로 걸릴까봐 더 하는 거. 아, 그래 맞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봐야 네. 되겠군요. 오늘도 뭐 이제 자꾸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대표 출마 네, 선언을 선언했습니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벌구랑 빨래 건조대님이 천공 영상 중 석유 시추 무용론도 있답니다. 석유 시추 백지화 들고 원희룡 또 등판 준비 중 그러는데 백지화 잘하니까. 네, 간판 예. 내리라고 하는 예. 것도 잘하니까요. 어허.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하라고 이렇게 읽다가 본인이 놀래가지고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했던 원희룡이죠. 그럼 나경원 의원이 날아가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약간 참 속된 이건- 말로 나가리 야. 되는 아니 예. 용산은 제일 싫어하는 게 한동훈, 두 번째는 나경원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을 내세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 원희룡이 용산 대표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원희룡은 각을 세운 적이 없잖아요. 대선 때부터 계속 붙어 다녔고 국토부 장관 할 때는 인수위 총괄 간사 할 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희귀하는 것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국토부 장관 할 때는 이 구역에 미친 놈은 나다나 이런 식으로 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갑자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나와라 그래. 그거 기억나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그때까지 해도 강득구하고 제가 그 내용을 공유를 안 해갖고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아직 모르는데 안진걸 소장 그거 좀 확실히 근거 있나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저희들한테. 근데 갑자기 원희룡 이재명이 이거 시킨 거지 나라고 해. 기자회견에서 기자 앞에서. 그 사람이잖아요. 그 용산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집안일 터졌는데 잘 방어해. 그 전선을 그걸 시킨 것을 이재명이라고 분위기를 몰아가. 그러더니 마지막에 결정타 이재명 나와라고 소리까지 질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게 없나 봐요. 다 아나 봐.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당대표가 의원 강득구나 제가 처음으로 기자회견 한 거거든요. 그게 작년 6월 29일입니다. 날짜까지 6월 28일의 일입니다. 날짜도 안 읽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근데 7월 초에 갑자기 원희룡이 백지화 선언하면서 이재명 나와라고 그래. 나랑 한 판 붙자 그래. 와. 근데 만약에 원희룡 나왔다가 깨지면 그게 그리고 용산 대표 선수라는 게 이렇게 느낌이 오면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은 그때부터 시작돼 버릴걸요. 이미도 뭐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안 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까지 흘렀던 과정을 보면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거나 룰을 변경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갔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왜 출마한다고 그러지? 저출산위원회 또 해고야라고 해고당했었잖아요. 본인이 나오겠다고 난리치다가. 그런데 나온다고 얘기할 정도면
적어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또는 측근들과 충분히 교감이 됐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오늘 갑자기 원희룡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그것도 못 믿나 보구나. 가장 확실한 사람을 가지고 와서 소위 한동훈이 되는 것을 끝끝내 막겠다는 생각이구나. 원희룡이 안 나왔다면 저는 한동훈도 용인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던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원희룡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 사람이잖아요. 네. 원희룡이 나오면서 저는 윤석열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은 윤석열의 내락하에 나온 후보면 무조건 원희룡은 한동훈을 이겨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는 순간 탈당이죠, 뭐. 출당이거나. 원희룡이 윤석열과 싸우는 사람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하더라도 윤석열과 싸우겠습니다.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그렇다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네, 이런. 아니 원희룡 출마는 좀 예상 밖인데요. 예. 그동안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전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기류는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이란 정치인을 거의 망가뜨리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친윤계의 흐름을 보면 그래요. 아주 폄훼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중간 간부에 불과한 사람을 발탁해놨더니 이른바 배은망덕론입니다. 네. 사람도 되지 않았다. 인성이 뭐 대먹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가 하고 있어요. 이철규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전 대통령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색깔론을 제기해요. 강남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좌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그러면서 저는 김경률 회계사처럼 정치권에서 어떻게 영입됐는지가 그렇게 지연말단적이고 상세하게 보도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김경률 같은 진중권 같은 사람들의 에워싸여 있느냐, 좌파들의 왜 이 주위에 두고 있느냐란 문제의식입니다. 정확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영남권의 한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친윤계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 8대2 해볼 만하다. 왜 7대3이 아니라 8대2일까? 왜냐하면 막 룰 망가뜨리기 전에 100% 당원하기 전에 7대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라는데 8대2예요. 조직을 이철규 의원이 꽉 잡고 있어서 8 정도면은. 그래서 2로 일반 여론조사를 낮추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힘 당원당규에는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과반을 1차에서 득하지 못하면 결선을 가야 돼요. 이때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결선에 가도록 어쨌든 화력을 집중해보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당권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머쥐더라도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하거나 두 카드 다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장윤미 변호사님 이렇게 그 방송에서 서정옥 변호사랑 가끔 토론하시잖아요. 서정옥 변호사는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잖아요. 네, 매우 가까워요. 매우 가깝잖아요. 또 본인이 막 과시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한동훈 얘기를 하는데 어대한 뭐 그런 얘기하면서 무조건 한동훈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이상하다. 저 서정옥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편인데 한동훈이 될 거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거는 둘이 뭘 짜고 지금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저는 보수층이 지금 한동훈의 등장으로 대단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분열이 될 거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심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게 건넜는데.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외부적으로는 그리고 본인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한 팀이고 한동훈 위원장과도 동지이고 그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대통령님을 여전히 존경한다라는 워딩도 뭐 있었고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한다. 왜냐하면 보수가 갈라지면 이거는 더 손쓸도리가 없을 테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자. 네. 제가 볼 때 경우의 수는 빤하다면 이상한가 제가? 하나는 죽여. 한동훈 안 돼.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뭐 여론을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20%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좋아 그렇다면 친윤 최고위원 4명 압박카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 안 되면 제가 볼 때 한동훈하고 같이 가는 거죠. 뭐 대통령 입장에서야 자기가 이것저것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재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 3년 동안만 누리면 되는 거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 소선 의원들한테 3년 동안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쪽 내부의 분화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까지 끝까지 믿을 수 있겠어? 차기 권력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한 부류인 그렇죠. 거고, 또 한 부류는 저희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황을 갖다가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부류들 같은 경우가 지금 한동훈에게 좀 친화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양상인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가 진행되게 되면 엄청난 또 변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 리더에 대한 철학적 공감대나 지향을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분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계산이 착오가 나더라도 합종 연행이 아주 다양하게 좀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지금 하는 얘기를 전혀 뭐 제가 볼 때는 사실이라고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윤석열과 한동훈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한동훈 쪽으로 어디 아니네 한동훈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찐윤인데 알고 봤더니 한동훈 캠프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박지원 원장 뉴스공장에서 만났는데 그 누가 보기에도 찐윤이었던 청와대 용산 집무실 출신 장모 씨가 한동훈 캠프에 가 있는 것 같다. 김호중 공장장 여러 번 물어보고 진짜요? 막 물어보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권력이 무너지면 별별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니까요. 별별 사람 다 있을 텐데 원희룡이 이제 출마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지만 한동훈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용산에서 비윤과 친윤을 오고하는 나경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사실 지금 검찰총장 이현석도 믿을 수 없고 성경원도 믿을 수 없어서 이창수 직계를 꽂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소환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 검찰총장도 윤석열, 김건희 말 제일 잘 듣는 지금 S모 씨가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뭐 대검 차장에는 여러 후보자들이 질비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총장 후보로 지금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야, 비윤, 친윤 오고 가는 나경원 절대 안 돼. 한동훈은 더더욱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제일 파이팅도 있고 한동훈이도 제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 원희룡이다 해서 원희룡을 내세우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의미 있는 인물 중에 주진우라는 인물. 네, 이제 주진우라는 인물이 지금 한동훈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찐윤 중에 하나가 이제 주진우라는 사람이었었고, 주진우가 검찰에 나온 다음에 서천원 캠프라고 얘기되는 곳에 중요한 인물 군 중에 하나가 이제 주진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소위 후일 한동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결고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황이 본인과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향의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은 아닐 거다. 자기들의 권력들을 향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뭐 이분과 관련해서는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민님, 경선에서 자기들끼리 비리 폭로해서 폭망할 거다 그러셨고요. 김일웅님, 듣다 보니 우리가 국힘당 분열 왜 걱정해 주고 있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도록 그냥 구경합시다 그러셨는데, 예, 안젤라 레익스 아이디 쓰시는 분은 영문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외국에서 보고 댓글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혹시 한글로도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의혹이 막 터져 나오는데 국회가 빨리 좀 움직여서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국회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는 거, 이거 드러나는 거 감추려고 그러는 걸 겁니다. 감추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1년씩 나눠서 반반하자고. 국회가 뭐 반반 치킨입니까? 2부에서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금주님, 날 덥고 지칠 때는 언양불고기로 몸보신해야겠네요. 그러셨는데, 여러분 언양불고기, 정어리 모래 언양불고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준비된 물량이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언양불고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주문하신 분들까지는 다 출고가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재료를 준비하고 숙성을 해야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2차 사전 예약으로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된다고 하니까요. 2차 사전 예약 주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수량이 많으면 또 이것도 조기 소진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언양 불고기가 참 맛있나 봐요. 드셔들 보셨나요? 저는 이 제품은 아니고 네. 평소에도 이 언양이 워낙에 불고기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달하게 양념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바싹 불고기 뭐 이런 것들도 네, 많이 네. 팔고 있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우리가 안진걸 소장님 떡갈비 예. 많이 먹잖아요. 방금 전에 떡갈비 느낌이던데요. 그거하고는 좀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떡갈비와 바짝 불고기가 합쳐져서 그런 느낌? 훨씬 더 경쾌하고 예, 예. 뭐랄까 식감 있는. 맛 표현이 대단하시. 경쾌하다, 경쾌하다. 맛감이야. 재밌는 맛, 뭐 이런 왜냐하면 경쾌한 맛. 그 백종원 떡갈비는 씨.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고요. 경쾌한 바짝 불고기는 가벼운 느낌인데 그게 합쳐지면 맛은 맛대로 나면서 경쾌하고 가볍게 갑자기 아니고 드시는 바싹. 예. 바싹 불고기. 아 바싹 예. 근데 바짝.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술도 경쾌하게 드세요. 예, 오늘 예. 좀 경쾌했었는데 그 발언 하나로 가서 예, 반 예, 예. 경쾌해진 상황. 술은 속도전으로 빨리 먹고 빨리 쉬어야 좋아서. 북한에서 하는 건데 속도전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 운영이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맞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전날까지도 뭐 고난정의 심판 뭐 청구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왜 바뀌었을지 궁금한데, 그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고 패널들과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가 그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강탈해 가듯이 했으면은 운영위는 역대 우리 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서 운영위라도 우리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 운영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 하는 답을 전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안합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번에 1년,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하겠다. 즉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 하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합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저건 무슨 계산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웬 뒷북인가 싶습니다. 예. 계산이 과연 치밀하게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중앙일보에서 국민의힘에 전투력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투력이 정말 싸울 힘도 없다는 거지만 전략도 없고 투지도 없고 역할도 없다라는 어허. 거였습니다. 보수 언론이 꾸짖고 있어요. 왜? 실제로 전략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건 상수예요. 그런데 뭐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게 그래도 뭐 관례이지 않냐. 그리고 운영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엄청 이슈가 있지 않다라는 분위기도 민주당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럼 그걸 지렛대로 협상을 했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어쨌든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받아들였습니까? 그건 못 받아들였어요. 협상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협상이 먹힐 카드라고 생각했을 때 전략적으로 내미는 건데 지금 그럴 의지도
능력도 집권 여당한테 없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다뤘던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막 에어싸고 못 나오게 해서 항의성 시위 그 문 앞에 있잖아요. 그것조차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 대신 좀 당신이 좀 서 있어줘 라고 하면서 시시덕거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 상황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과 엄중함도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일 안 하셨죠? 국민의힘 의원들. 종부세 폐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는데 관련 기재위 공무원들 나왔을 때 상임위에 출석도 하지 않으셨죠? 정확하게 세비 뱉어내십시오. 김정우 원장님, 네. 민주당 답변이 그 재밌더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오케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1년간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1년 동안 법사위를 저쪽에서 맡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그냥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법사위를 맡으면 자기들이 막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고, 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제안인지. 뒤에 자기가 뭐 할 수 있죠? 이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죠? 뭐 국회의원직을 다 내던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국회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뭔데 마지막 제안을 해요? 제가 볼 때 이건 들어오겠다는 카드예요. 이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 못 들어가잖아. 누구 눈치 보이니까. 지금 못 들어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에서 지금 부글부글 할 거예요. 무슨 여당이 무슨 짓거리냐 이게 지금 밖에서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7개나 자리가 있는데 7명이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죠. 나 거기 들어가서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 정도는 해야지 니네들하고 안 어울려가지고 좀 힘들게 안 살 텐데 라는 고민을 할 거고, 또 거기에서 나눠야 될 또 지역구도 다양하게 이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전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협상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예열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굳이 애써서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뭐 너네들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안 받을 건데 그 다음 제안은 뭘까? 이렇게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법사위를 잃는 순간 소위 행정 독재를 용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고 입법부의 법안들 갖다가 다 거부할 거고, 법사위원장이 여당이게 되면 소위 대통령이 싫어하는 모든 법안들은 딱 발목 잡고 못 나오게 할 거고, 그럼 입법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부라고 헌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위 헌법이 규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원칙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합당한 제안은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제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엄청 애가 탔어요. 또 왔어요. 조금 이제 속된 표현로 하면 그 요즘에 이제 검찰들 똥검까지 이용해가지고 대변줄이 탄 건데, 아니 저는 아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왜냐하면 이렇게 되잖아. 안 들어오면 최상민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 재결. 근데 거부권에 윤석열이 재결까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최상민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속도적으로 통과돼갖고 자기들이 재결 못 막을까봐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뭐 국정에 대한 책임도 없고 민생에 대한 책임도 없으니까, 그 정말 국민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국민들 위하는 모든 정책을 다 반대하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종부세 상속세만 어떻게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또 천공의 지침이 있었더라고 비슷하게. 그래서 아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들이 그냥 7석을 받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계셔라. 무노동 무임금으로 국민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이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샌드위치님, 들어오든지 말든지 너희들 계집에서 결정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초코님, 뭐라고 배설을 하는 거야. 쟤들은 틀렸어. 까치의 오계절 TV. 까치 오계절 TV. 대통령도 반반씩 하자고 하면 국짐은 받아들일까? 내일은 벼락부자님. 아이디들이 왜 이렇게 종이 많아요. 나라 곳간이 비는데 너네들 월급 받지 말고 봉사해라. 오늘이 또 세비 받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순아님, 아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니 뽕이다. 무슨 말인지 간질고 소용이면 금방 알죠? 저는 알죠. 예전에 유행했던 아이고 참. 유행했던 풍자욕인데
이런 니똥 굽다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니 팔뚝 굽다. 요즘 좀 순하게.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장혜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가 김정호 원장님 말씀하셨던가 지금 들어오려고 한 자라 까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승원 의원도 그렇게 전망을 하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국회 법사위가 오는 21일 내일 모레네요. 이 전체회를 열고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를 합니다. 이 자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열거했던 몇몇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참석을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네. 막판에 뭐 이게 뭐 다시 뒤집어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어쨌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혔으니까 네.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사기 아닙니까?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오겠습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반반? 추경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제 발표가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21일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목표는 대통령을 지키는 대통령실을 방탄하는 그런 취지가 많을 텐데 들어올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 글쎄요. 성일종 사무총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김성원 의원은 이 입법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참석할 가능성을 반반으로 내다보던데 혹시 참석 여지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안 되는데 누가 예. 거기를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깔아놓은 정쟁이 판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희망사항이겠죠. 이 지금 국회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증인을 요청을 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네. 이 국민들한테 이런 걸 보이겠다 그러는데 이게 그럴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로 이 수사권을 이관한 거 다 민주당이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만들어 놓았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국가기관은 정상적으로 그 기능들을 발휘하게 하는 게 맞지요. 국회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김정호 원장님, 국회가 비정상입니까? 나라가 비정상입니까? 국민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증인 요청하고 동행 명령장 발부 이거 다 국회법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냥 법대로 하는 건데 법대로 하면 저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상식적으로 최상병 특검법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연루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대통령이 거부를 합니까? 그건 상식인 거죠. 근데 그 상식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관행만 들이대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20대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국가 권력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이 다 모두가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회가 그것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그렇다면 지금 국회를 비정상화시키는 건 국민의힘이다. 근데 국민의힘일까? 다시 살펴보니까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과 사법권력이 원활하게 견제와 균형을 하며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떳떳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 당신들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들을 대의해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딱 목줄 틀어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저렇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자율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예. 국민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제가 부탁이 되면 국회에 들어가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기 성일종 의원은 보니까 최상병님 사인을 또 이 윤석열이 임성근 라인을 비유하려고 급루실족사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죽기 위해서 언제든지 죽기 위해서 훈련되기 위한 존재다라고 한 것처럼 본인이 잘못한 거다 결국. 이렇게 몰아간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국회에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원희룡의 출마선언인지 알겠네요. 한동훈 일요일 날 출마선언 한다고 지금 기사가 떴네요. 예, 뭐 그 네. 사무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대산 빌딩인가? 일요일 날 기자회견 공지까지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입장에서도 이제 용산이랑 빨리 너도 오늘 출마선언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그
성일종 그 한동훈 캠프의 친윤 중진 S1이 성일종이라고 찌라시가 도네요. 저 사람 마음은 지금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갈아타가지고 대권 이제 집권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안 돌아와 버렸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의원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의 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판하겠죠. 무노동 무임금 돈 다 반납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사실 재의결에서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를 자기들이 너무 많이 비호별했어요. 8명의 양심 우리는 기대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저희들 도서하고 우리 국민도 도서하겠지만 이제 국민의원들 보면 상태가 이게 친윤이든 친한이든 상관없이 그동안 2년 반간 저지른 온갖 국정농단 범죄, 국기문란 범죄 공범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8명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안 들어오고 빨리 재결까지 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하는 한동훈도 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도. 그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개판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거 끝난 뒤에 민심을 받들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해온 짓들 그리고 그렇게 선거를 망가뜨려 놓고 물러났다가 이번에 대표 출마하겠다는 한동훈 정말 이게 지금 그쪽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열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김건희는 불러서 조사도 않는데 지금 그동안에 김건희 맞불 놓는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김정숙 여사 인도 여행, 인도 방문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검찰이 그걸 수사를 한대요. 물론 뭐 이제 고발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참 순서가 그런 건가? 윤건영 민주당 의원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참다가 나서신 것 같습니다. 의례적인 정치적인 공방이라면 참고 넘길 수도 있는데요. 질이 아주 나쁜 거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외교적인 성과까지 폄훼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주 못된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못된 버릇이요? 예,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지금 김정숙 여사 측에서 고소한 거죠?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해서 배현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요. 지금 이 문제는 배현진 의원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 물고 그렇죠. 늘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 그때부터요.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 최근에도 SNS를 보면요. 본인이 이제 고소를 당했으면은 방어를 하거나 그런 게 좀 수순인데 자기가 굉장히 성과를 냈다라는 취지로 또 자화자찬을 합니다. 나쁜 버릇 고치겠다라고 했는데요. 전 나쁜 정치 국민들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기내식 나는 김정숙 여사가 밥을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관심 없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희롱조롱합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기내식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수치가 틀렸었거든요. 그 비용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꽁무니를 왜 뺍니까? 그리고 다른 이야기지만 시구를 했을 때 야유가 굉장히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운동장에서. 그때 본인 SNS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기아 팬들이 원정 와가지고 응원 와가지고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분열의 언어를 쓰는 정치는 저는 국민들이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행태인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골룸처럼 달려들다가 자멸할 거라는 경고를 이미 보수 내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죠. 이 지금 김정숙 여사님의 밥값 그 단독 밥값 105만 원을 포함한 그 모든 일행의 밥값들 합쳐서 그 6천만 원이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언론에도 그렇고 뭐 n분의 1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밥값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신 거에 제가 놀랐고요. 특히 또 그 우리 민주당 이른바 친문계 의원님들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밥값을 해명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밥을 뭐 많이 먹었다, 밥을 뭐 비싼 걸 먹었다라고 뭐 마타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약간 좀 코믹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밥 많이 먹는 거에 예민하실까.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을 썼다라는 게 본질이거든요. 저는 저 말 들으면서 상당히 좀 비겁하다라. 그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 정확하게는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인가 썼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한항공에서 자료받아서 2천만 원대였다라고 해명했죠. 그걸 허위사실 적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본인은 알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때요? 김정은 장관 무슨 얘기 같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은 잘한다예요. 배현진 잘한다. 누가 저렇게라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인데, 저는 진짜 배현진 의원의 발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제가 입이 더러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보시죠. 그 이재명 당대표 부인 문제 관련해서도 2만 얼마 때문에 탈탈 털는 수사를 했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아무나 관계가 없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약 주체도 아니고, 그다음 외교를 진행한 결정자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냥 거기에 특별수행원으로 같이 갔을 뿐인데 이 모든 잘못이 소위 전직 대통령의 부인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면서 자신의 현직 대통령 부인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걸려있는 문제가 뭐죠? 자본시장법 위반. 얼마나 되게 중대한 범죄죠. 그게 사실이라면요. 거기다가 소위 그 위에도 뇌물죄, 알선수재, 청탁금지, 그다음에 양평무죄까지 나오면 또 별의별 법 위반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수사를 해도 나올 게 없는 것 같다가 갖다 들이대면서 맞불을 놓는 방식은 매우 나쁜 정치의 전형적인 방식인 거고, 그걸 또 칭찬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저기는 왜 존재하는 거지? 부부 살리기 집단들인가 저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고소를 한 걸 두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겁박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아니죠. 면책되죠. 왜냐하면 여러 발언을 그 보도자료도 내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로 했는데요. 뭐 방송에 나와서도 본인이 막 공세를 펴고 이랬기 때문에요.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없죠. 이건 뭐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는 허위 사실 부분들, 명예훼손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배현진 의원이 언론 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요. 이 순방에 2억 3천만 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기내식이 6,292만 원이다라고 엄청난 공세를 펴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그래서 뭐 술을 마신 거 아니냐, 뭐 이거를 뭐 다른 용도로 써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얹은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많이 나왔었죠. 정확하게 2,167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수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행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셀프 초청 의혹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검찰에 이야기하는 걸 봤더니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셀프 초청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거 초청장이 있는데 왜 셀프 초청이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거는 갔다 와서 가짜로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최소한.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수사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배현진 의원 이야기로 들어오면요. 셀프 초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초청장에 있는 셀프 초청 보셨습니까?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총대를 맨 거죠. 그래도 맬 걸 매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자극적으로 비호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밥값을 6천만 원을 썼다. 언론들이 검증 없이 받아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견이라는 소리까지 나온 건데, 가장 비호에서 가장 물타기 좋은, 가장 우리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호화식을 넣었다면 6천만 원을 밥 먹었다고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범진보 기억 세력이 있는 사람들도 뭐 진짜 많이 먹었나? 뭐 호화식을 했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일종의 윤석열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국면을 흘리기 위해서는 가장 비열한 거짓말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집단적으로 배현진을
이렇게 비호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김건희 비호가 본인들의 사명이 됐고 소명이 돼가지고 그 외에는 하는 게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잘하냐라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총대도 잘 매야지 거꾸로 매면 총이 자기 편으로 발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형국이죠, 배현진은. 예.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왜 수사하지 않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수사는 속도를 내면서 왜 김정숙 여사 수사는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대단히 오판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익명으로 무슨 속도가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시속 한 2.5km? 그래요. 2019년부터 고발이 들어가 시작했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은요. 2019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5월 3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철저하게 수사팀을 꾸려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니까 공개 소환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6월 5일 날 공식적으로 검찰이 발표를 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수사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속도를 냈다고요?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도 앞으로 못 나가는 자동차인데 무슨 속도가 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거는. 그 사이에 최재형 목사는 3번 불려갔고요. 앞으로 2번 더 불려가고 백은종 대표 1번 불려갔고 이명수 기자 2번 불려갔고요.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들만 당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님, 검사는 똥꼬로 똥 싸고 저것들은 입으로 똥 싸네. 오늘은 똥 얘기 큽니다. 동그라미님, 배현진 밥값 얘기했냐? 제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밥값이나 해라. 그리고 이미 아무 권력 없는 전 대통령 여사 밥값 가지고 떠들지 말고 권력자 아내가 저지른 명품 수수나 조사해야 그게 밥값 하는 거지 그러셨네요. 예, 참 오늘 빙산 탐험 해봤습니다. 빙산의 일각 가려진 부분들 우리가 밝혀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빙산이 녹으면 죄송합니다. 빙산이 녹으면 다 드러납니다. 요즘 날씨도 뜨거운데 그런 농담이 있어요. 더우면 다 기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요. 예, 우리가 깨어 있으면 다 보게 됩니다.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오늘의 댓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언양 불고기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딱 열흘간만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기다리셨는데 더 기다렸다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이 더울 때 언양 불고기로 밥맛을 좀 돋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40만 돌파 기념 이벤트가 이번 주까지인가요? 네, 그 여러분들 성원에 의해서 일주일 연장했는데 그 홍삼 배도라지 또 산삼 침향한 여러 가지들 편육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셔가지고 일주일 더 연장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선정하기 전에 오늘 토파즈님이시죠? 블루토파즈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박혜림님 힘내세요 하셨는데 예, 블루토파즈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참 많이 가슴 아파했는데요. 박혜림님 남편분이 45 젊은 나이인데 간 이식 수술 딸 간 이식 받기로 했는데 병원이 휴진이라서 결국은 돌아가셨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어제 보내주셔서 우리 정어리원들께 많이 위로해 주셨는데요. 예, 어제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 정치 1번지 함께 해주셨는데 블루토파즈님께서 힘내시라고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글래무어 선크림 받으실 분 니뽕이다 했던 김순하님, 아이황님, 취키님, 그리고 샌드위치님, 흰수염 고래님, NSJ님, 소소님, 이종민님, 박은경님, 오늘 좀 많네요. 예,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토파즈님이 또 보내신 게 있네요. 그만 울어요 히로에랑님. 히로에랑님은 또 뭐였나요? 제가 슬픈 사연 못 봤는데요. 그리고 082님, 상이랑이님, 윤석열 탄핵이 답입니다. 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새로 정기회원 가입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못 적었는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올여름 만만치 않겠는데요. 장미 변호사님 폭염 경보 막 이렇게 내려져 있어가지고. 네,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다니실 때 조심하셔요. 네. 장미 변호사님 다니시는 데도 많은데 특히 안정걸 소장님은 야외 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내일 토요일도 아니죠. 모레 토요일도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 파란 이불 운동본부 이제는 거기 가서 함께 있겠습니다. 김정욱 원장님은 얼굴이 하얘서 가지고 밖에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좀 치과형입니다. 퀴티가 나시죠, 우리 학사님. 예, 전혀 아니고. 책을 좋아하시니까. 네, 학자 스타일이죠, 학자. 학자시니까. 네. 야, 또 욕 바가지에서 넘어먹겠네, 또 댓글에서. 아니야. 집회도 자주 나오시고 그랬어요. 네.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도 힘차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저부터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